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후원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한 청년이 1919년 미국 시카고의 작은 아파트에 세를 들었다. 그가 그곳으로 이사한 것은 유명한 작가 셔드우드 앤더슨의 집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당시 앤더슨은 오하이오 위니스버그라는 소설을 써서 격찬을 받고 있었으며 젊은 작가들을 잘 후원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청년과 작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2해 동안 거의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긴 산책을 했으며 밤늦게까지 소설 작법에 대해 토론했다. 청년은 종종 자신이 쓴 작품을 앤더슨에게 가져갔으며 이 노련한 작가는 냉정한 정도로 솔직한 비평을 가했다. 하지만 젊은 작가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매번 그는 선배 작가의 비평을 귀담아 듣고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고 그런 다음 타자기로 돌아가 자신의 작품을 고쳤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훗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셔우드 앤더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 젊은 문화생에게 앤더슨이 해준 가장 큰 도움은 그를 미국 문단에 소개한 일이었다. 오래지 않아 젊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1926년에 그는 첫 번째 소설을 발표했으며 문단 안팎으로 놀라운 찬사를 받았다. 소설의 제목은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였고 작가의 이름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밍웨이가 시카고를 떠난 뒤 앤더슨은 뉴올리언즈로 이사했다. 거기서 그는 또 다른 젊은 문학도를 만났다. 자신의 문장력을 개선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가진 시인이었다. 앤더슨은 해밍웨이와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그 젊은 시인과 함께 해 나갔다. 쓰고 비평하고 토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은 작품을 쓰게 했다. 앤더슨은 젊은 친구에게 자신의 소설 작품들을 주면서 그것들을 정돈하고 단어와 주제와 이야기 전개를 배우게 했다. 1년 뒤 앤더슨의 도움으로 이 문학도는 첫 번째 소설 군인 월급을 출간했다. 3년 뒤 눈부신 재능을 가진 이 신인 작가 윌리엄 포커너는 소리와 분노를 출간했으며 금방 미국 문단과 대표적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앤더슨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극작가 토머스 울프 그리고 존 스타인백이라는 이름의 신인 작가와 함께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 앤더슨의 문학생들 중에서 모두 합해 3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4명의 풀리처상 수상자가 나왔다. 유명한 문예비평가 말콤 코울리는 앤더슨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문장력과 세계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그 시대의 유일한 작가라고 평했다. 무엇이 앤더슨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 젊은 작가들을 돕게 만들었는가?
한 가지 이유는 앤더슨 자신도 위대한 선배 작가 테오드르 드라이저 밑에서 문장력을 쌓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는 또 시인이자 전기작가 칼 샌드버그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칩 맥그레거 그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노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 스케치 몇 점을 꺼내 보여주며 로제티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자기에게 화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로제티는 그 그림들을 주의 깊게 넘겨보았다. 그것들이 최소한의 미술적 재능도 갖추고 있지 않은 무가치한 그림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로제티는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드럽게 그 그림들이 어떤 가치나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노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로제티의 그러한 평가를 조금은 예상한 듯했다. 그는 로제티에게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그림 몇 점을 더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그림들은 노인이 아는 어떤 젊은 미술학도가 그린 것인 모양이었다. 로제티는 그 그림들을 대충 보고서도 그것들이 대단한 재능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한눈에 알았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 이 그림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젊은 학생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친구를 격려해서 화가로 되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림 그리는 일에 매진한다면 이 친구에게는 대가로서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뛰어난 청년 미술학도는 누구입니까? 댁의 아들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아닙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렸지요. 만일 그 당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그림들을 칭찬해 주었더라면 난 화가의 길로 매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나는 용기를 잃은 나머지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고 말았지요. 에드워드 헤이스 누군가 조금만 밀어줘도 텍사스의 유명한 부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 텍사스풍의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수만 에이크의 토지에 수만 마리의 가축 그리고 수백 개의 유전을 소유한 이 대부호는 29개의 침실과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서 미모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파티에서 그는 딸을 소개시키기 위해 텍사스와 인근 주에 사는 모든 훌륭한 젊은이들을 초대했다. 파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대부호는 참석자들에게 지금 즉시 수영장 주위로 모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올림픽을 치러도 될 만한 크기의 수영장 주위에 모여든 젊은이들을 일렬로 서게 한 다음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수영장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뱀과 악어들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 중 누구든지 이 수영장 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 끝까지 헤엄쳐 간다면 $100만 상금이나 아니면
1000에이커의 토지 또는 내 딸과 결혼하는 영광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텍사스의 부의 입에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쪽 끝에서 한 청년이 고함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맹렬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올림픽 기록에 가까운 속력으로 이쪽 끝까지 헤엄쳐 왔다. 마침내 청년이 번개같이 물 밖으로 기어 나오자 텍사스 부호가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자네는 $1,000,000를 원하는가? 청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1000에이커의 땅을 택하겠는가? 물에 젖은 청년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내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는군? 아닙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호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젊은이, 자네가 바라는 게 도대체 뭔가? 청년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훔쳐내며 단호한 의지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 다만 저는 저를 뒤에서 미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 누군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얼마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다. 직 지글러. 재능이 없다고? 한 젊은 활가가 자신이 그린 사파들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다녔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캔사스 시티에 한 신문사 편집장을 대놓고 그에게 아무 재능이 없어 보인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젊은 화가는 자신의 재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언론 매체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어느 교회 출판물에 사파 그리는 일을 얻을 수 있었다. 사구려 차고에 새를 든 그는 생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사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 계속 작품을 그려 나갔다. 하루는 작업 도중에 그는 차고 안을 뛰어다니는 생쥐를 보고 큰 영감을 받았다. 그 결과 그는 미키 마우스라는 이름의 동물 캐릭터를 창조해 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월터 디즈니는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벨마 스핀라더.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